네,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명 두 번째로 외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전라도 지역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단은 새만금 지역의 김제 지평선 축제, 그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한지축제, 임실 치즈피자, 춘향전, 원자력 발전소, 혁신도시, 나비축제, 축공예, 그 다음에 여수 화학단지, 여수 사막에 있는 여우는 덥죠. 그래서 용광로 가면 목마르니까 녹차 축제, 녹차 먹고 산책 가야겠죠. 그래서 보성의 남사습지, 국제공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영광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산, 경주, 울진 이렇게 있고 이 두 개는 경북 소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돼서 얘는 두 군데 있으니까 전체 4분의 1이 경북에 있겠죠, 에너지는. 그 다음에 부산 있고, 그 다음에 영광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추가로 부산에 있는 이 원자력 에너지를,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물과 관련된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전혀 리스크도 없는 다른 지역에 보내준다? 지역 주민들이 용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예를 들면 전남도 지금 여기 붙어 있지만 이거를 전북으로 보내지 않아요. 전남에 있는 친구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부산권 당연히 부산만 쓰고 이쪽 지역들은 경북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다른 지역을 쓰게 하려면 그러면 다른 지역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니네 핵 폐기물 가져가라. 이러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지역들은 별로 없겠죠. 자, 오늘은 이제 추가로 영남 지역도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영남의 가장 메인은 가운데 지역. 일단 미안, 죄송해요. 네, 영남의 유래부터 해볼까요? 영남 지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에 이제 서울이 있죠? 서울에 이제 시험을 보러, 옛날에는 과거 장원급제여에서 시험 보러 갈 때인데 다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직선거리로 최단거리인 이 지역을 지나가게 돼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문경이란 곳이에요. 그 서울로 가는 관문이고 조령이라고 하는 문경세제의 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령의 남쪽,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우리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남 이렇게 부르게 됐답니다. 오늘날. 그래서 영남 지역은 일단 메인은 대구예요. 대구. 대구는 별이 무려 3개나 있죠. 대구를 모르면 지리에서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일단 강수량이 되게 좋은 소우지고요. 그 다음 극서지,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영교차 26도. 이거 우리 기후할 때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 달굿벌이라고 하는 침식 분지. 그 다음 인구가 무려 250만 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섬유공업 발달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섬유공업이 발달했다고 해서 대구가 전체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B, C 중에 섬유공업이 A가 아니에요. 제일 발달했다고 해서 이게 아니고 이게 섬유예요. 그래서 섬유공업 계속 얘기했지만 섬유가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대구가 섬유공업 지역인데 섬유가 남아있는 지역이 대구인 거지 섬유가 대구가 엄청 발달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대구는 뭐가 더 발달했냐?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대구 안에서는 발달한 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날 옛날에 과거의 영광이었던 섬유공업들이 이제 망해가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대구도 힘들겠지. 그럼 얘를 다시금 옛날의 영광을 찾기 위해 살려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다시 혁신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혁신도시로 현재 지정이 돼 있어.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혁신도시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 또 똑같이 45도 위로 가면은 오마이 구미, 그죠? 그분의 고향. 네, 구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미는 전자제품 조립으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자, 여기서 또 올라가면은 안동 있겠죠? 안동은 하회마을, 하회탈, 그래서 경북 도청이 있는 지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안동 하회탈 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코가 되는 이런 지역이 되겠네요. 자, 45도 위로 가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 아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 했었죠? 이쪽에 있고요. 자, 이제 위로 갔으니까 이제 아래로 가봅시다. 아래로 가면은 창녕이 있어요. 창녕. 창녕은 우포늪, 남사습지라고 했는데 우리 순천만이 하다 순천만은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연안습지고 얘는 내륙습지예요. 만약 창녕을
연안 남사습지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바닷가에 있는 남사습지가 얘가 바닷가예요?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다. 그럼 이 우포늪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기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낙동강이 범람하면 자연제방 배후습지가 만들어져요. 배후습지예요. 배후습지. 그래서 우포늪이라고 하는 습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또 내려가 봅시다. 원래 얘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세 개를 잡아먹었죠. 이렇게. 그래서 세 개를 진해와 마산을 잡아먹어서 한 개로 만들었어. 넘버 원. 하나로 만든 창원. 좀 헷갈려. 창녕, 창원이에요. 네, 창원이라고 하는 도시고 경상남도 도청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세 개나 잡아먹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 명 됐는데 100만 명 되면 광역시 승격시켜줘야 되지만 바로 옆에 부산이 있거든요. 광역시 이거 누가 봐도 선 넘었죠. 그래서 얘는 특례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현재 인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니까 이 나사 돌아가는 거 요거 떠올리면 동그라미 떠오르지? 동그리면 그럼 창원이 되겠죠. 그럼 또 내려가 봅시다. 거제도가 있죠. 거제도는 조선, 기타 운송 장비고 공업지역이니까 성비가 높겠죠. 거제만 높은 건 아니에요. 모든 공업지역들이 일반적으로 성비,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자, 옆으로 가면은 우리가 경남 하동, 그다음 삼천포 같은데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충남이 가장 많고 충남 다음으로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은 진주라고 하는 혁신도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혁신도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 안 했던 공업지역을 가봅시다. 포항제철. 제철소가 있고 1차 금속의 호미곶이라고 하는 가장 동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출을 보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인구는 50만 명으로 제법 많이 사는 도시가 되겠네요. 자, 포항 아래에 지금 누가 있냐면 경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도경계가 있지. 요 위쪽은 경상도의 경북, 여기 아래가 경남 이렇게 되겠죠. 자, 경주는 경상도의 유래가 되는 지역으로서 중생대 화강암이 관입해요. 불국사 화강암. 그래서 여기에 화강암을 이용해서 석굴암, 다보스탑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신라 시대부터 아주 옛날에부터 오래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양동마을이라고 하는 전통 마을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한옥이나 이런 건 한국에서만 볼 수 있죠. 한옥이니까 당연하지. 근데 한국에서만 볼 수 있으면 만약 이게 없어지면 세계 어디에서도 못 보겠죠. 그럼 세계적인 가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원자력 발전소를 하고 있었어요. 에너지 문제 풀 때 중요하고 에너지, 기후, 위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출제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울산으로 가겠죠. 울산하면 석유화학단지로서 아이고 울산하면 공업에서 이거 안 나오면 거의 사기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그 다음 1차 금속까지 순서대로 얘가 제일 잘하고 얘가 잘하고 얘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 공업 지역이에요. 석유화학 뭐가 있지? S-오일, 그죠? 뭐 GS 칼텍스 뭐 이런 애도 있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 다음 현대조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죠? 대기업. 대기업이니까 월급 높겠죠. 그래서 1인당 생산, 1인당 소득 이런 것들이 1등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끔 서울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많이 버는데요. 근데 1인당으로 했을 때는 울산이 1등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도 공업지역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 성비도 높겠지. 그 다음 인구는 광역시기 때문에 12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울산 역시 울주군이라고 하는 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농통합시고요. 그 다음 울산 앞바다에 천연가스가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부산으로 가봅시다. 부산은 330만 명으로 현재 넘버 2예요. 인구가 3가 인천이 300만 명 넘버 3고요. 근데 지금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인구 감소 중에 젊은 사람들은 주변에 위성도시, 신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조금씩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광역시 중에는 노인 인구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만든 서울이고요. 왜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땐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혼이 되면 여기서 아파트 구하고 싶죠. 못 구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냥 아파트 구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남게 되면서 점점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노인 비율이 많고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는 지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자, 근데 봤더니 이 영남 지역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은 광역시 1개 또는 강원도는 아예 광역시도 없죠. 근데 얘는 광역시를 무려 인구 100만 인구수를 4개나 갖고 있는 기형적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1등과 2등 차가 아까 우리가 저기 전라도나 이런 데 했을 때 전라도는 광주가 150만 그지? 그 다음에 전주가 60만 해서 2배가 벌어졌는데 얘는 2배가 채 안 벌어지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했었지. 이렇게 해서 2배가 벌어지냐 2배가 안 벌어지냐 요거 갖고도 어느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남 지역은 우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인구 지역이 무려 4군데나 있다.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이런 지역인 걸 알 수 있고요. 이미지 다시 봅시다. 여기 소우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 안동 하이레탈, 도청 소재지구, 발전소, 그 다음에 창녕의 우포늪, 기계공업인 창원, 도청 소재지, 조선업, 석탄 발전소가 있어서 화력 발전소가 있어서 여러분 석탄 소비가 많다. 그 다음에 용광로, 다보탑 석굴암에 있는 불국사 화강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유네스코 문화재가 있다. 그다음 석유, 자동차, 조선업 같은 공업이 발달하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울산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여기 혁신도시, 그다음 여기 혁신도시가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이쪽 지역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봅시다. 그래서 이쪽은 혁신도시도 많죠. 대구도 혁신, 여기도 혁신, 여기도 혁신 이렇게 해서 혁신을 3개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네요. 영남이 좀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역이라서. 자, 그 다음에 충청도 봅시다. 충청도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에서 영순위 가장 많이 출제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영남도 많이 출제되지만 그래서 이쪽 단은 특히나 중요하고요. 자, 봅시다. 이쪽 첫 번째가 이제 태안이죠. 태안은 국내 최대의 사구인 신도리 사구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북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이 불면서 여기 모래를 이렇게 쌓기 좋겠죠. 사구는 바람 때문이니까 그죠? 바람으로 만들어지니까 겨울철 북서풍이 강한 이쪽에 국내 최대의 사구가 만들어져요. 석탄발전소가 여기 있어서 태안 이건 꼭 외워주세요. 충남이 석탄을 제일 많이 쓰는 지역이에요. 석탄 소비 1등이 충남이다. 서산은 화학단지로서 인구 18만 명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화학단지가 이렇게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 뭐냐면 농촌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공업 문제 같은 데 풀 때 좀 조심할 게 공업은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농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꼭 농업처럼 보일 수 있어. 공업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좀 주의해라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당진 제철소고 1차 금속 역시 10만 명, 17만 명밖에 안 되는 상당히 작은 기업은 도시예요. 자, 그 다음에 아산은 좀 중요해. 전자제품, 자동차 33만 명 있고 요렇게 철도가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겠죠. 수도권 전철이 종착역이 아산역이게 될 거예요. 천안 수도권 지하철이 오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지역으로서 충청도에서 인구가 많은 축에 속해요. 65만 명, 전주 인구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진천, 음성 2개 합쳐서 혁신도시가 있고 그 옆쪽에 충주 기업도시가 있고요. 이런 쭉 공업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강원도 우리 먼저 배웠었지. 이쪽에 원주가 있게 되는 거지.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둘 다 갖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60만 명 정도로 그 다음에 의료 클러스터가 발달해서 수도권에 가깝죠. 그래서 병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양이에요. 단양은 도담산봉이라고 하는 요 봉우리 석회암 봉우리들인데 요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석회암 지역이 있고 석회암 하면 시멘트죠.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청주는 국제공항 오송 KTX역으로 교통이 매우 발달했고 인구가 85만 명 정도로 15만 명 더 있으면 광역시가 될 수 있는데 관심 있으면 청주로 빨리 가주셔서 광역시 만들어주세요. 자, 충청북도 도청을 갖고 있고요. 그럼 충남도청 어디냐면 얘랑 수평이동에서 여기죠. 자, 같은 충청도의 도청이 이렇게 있다는 거. 북도청, 충남도청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다음 아까 했던 충남도청인 홍성인데 내포 신도시가 2010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이때 인구가 살짝 늘어나요. 2010년. 그 다음엔 정체예요. 지금. 왜냐하면 요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되게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카트 사람들이 막 가다가 별거 없네. 그러다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런 진행 중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상우 여기 보면 그죠? 제가 말했던 데고 여기 요 앞에 2010년도 이쪽에 분양했으니까 이렇게 분양해서 신도시 만들어서 하다가 별거 없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자, 보령의 머드축제 석탕박물관 이래서 이쪽에 있고요. 여러분들 가본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화력발전소, 석탄소비 1등, 신주리 해안사고, 석유발전소, 제철소, 전자제품, 자동차, 지하철,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 다음 시멘트 지역인 석해안지역, 오송 KTX역, 그 다음 청주국제공항, 그 다음에 충청도의 충청에서 여러분 청주, 청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도청 소재지, 그 다음 보령의 머드축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안한계 당일 대전,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들 세종시가 있겠지. 그래서 세종은 별도로 꺼내봤습니다. 세종은 약 38명에서 지금도 인구가 계속 증가 중에 있는 도시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고요. 그다음 요건 뭐로 특정된 걸 아시죠? 여러분 행정으로 관련된 특별시죠. 자, 인구가 계속 증가 중이고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유소년 비율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인구 문제할 때 이 친구가 최근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유소년 비율이 많다 세종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애들이 많으니까 노인은 별로 없겠죠. 자, 그래서 충청도 인구별도 봅시다. 대전이 약 150만 명, 반띵 정도가 여러분들 천안, 그 다음에 세종이 38만 명, 청주가 85만.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몰려서 대전, 충청도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걸 볼 수 있고요. 제일 큰 도시와 두 번째 도시, 충청도를 어떻게 나뉘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충청으로 나눴을 때 제일 큰 거와 두 번째 차이는 요 정도, 그렇죠? 광역시를 빼면 요 정도 인구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보통 이렇게 대전, 충남만 봤을 때 충남 이렇게 하면 2배 차이. 그다음 광역시를 빼면 2배 차이 안 나고 이렇게는 2배 차이가 안 나겠네요. 자, 도별 인구 봅시다. 인구가 여러분들 대전이 150만 명인데 강원도 전체가 150만밖에 안 되는 상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이죠. 왜냐면 이렇게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요. 원주 360만 명, 춘천이 약 3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이죠. 자, 포항이 50만 명 정도 되고 경북이 2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요. 이쪽은 공업벨트가 쭉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살게 되죠. 창원, 저기 광역시는 다 뺀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광역시 빼고 나머지 지역인데 창원이 100만 명, 김해가 50만 명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광역시 포함하면 부산 자체가 330만 명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순천이 많고 여수, 목표 이런 수는 많고요. 전북 지역 전주가 제일 많았지. 그래서 익산, 군산 같은 이쪽에 공업 지역, 해안가 지역이 좀 사람이 많고 충청도는 충주, 청주, 충청이니까 이쪽 지역이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서당 하천에서 서산, 천안, 아산, 서산 이런 지역이 인구가 많게 되겠지. 세종은 특별시, 광역시 요거니까 그건 별도예요. 얘가 아까 전에 30만 명 좀 넘어갔고 얘가 145만 명 정도 됐었죠. 자, 경기도는 수원이 120만 명, 용인이 107, 고양이 107만 명으로 둘 다 광역시가 되어야 하지만 수도권 너무 과잉돼 있으니까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있고 엄청 기형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주도는 숫자가 얘보다도 못하지. 네. 대전의 절반 정도밖에 안 사는 아주 작은 도시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있죠. 각종 통계 수치에 꼴찌를 하겠지. 제주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통계 수치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막 이래. 근데 요런 애들이 있겠죠. 요런 애들. 요게 여러분들 누구냐면 제주겠죠.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뭐 90, 80, 70, 60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요게 누구냐면 제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통계 수치가 낮다. 그러면은 누구? 그죠. 제주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끝내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는 걸로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